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번째 브이로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즐겁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8시 30분에 알람을 맞춰 놓고 50분에 일어났습니다. 저의 트레이더 룸 창밖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벽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트레이드를 하는 떨칼입니다. 탈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보일러를 켜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신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걱정은 됩니다. 요즘 날이 너무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트레이더 안경을 교체합니다. 눈이 좋지 않아 이 트레이더들한테는 눈 관리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니터를 볼 때는 눈이 좋더라도 블루라이트 안경을 꼭 쓰시길 바랍니다. 저번주 금요일에도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월요일 아침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한국 증시는 항상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매매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 시작하기 전 몇 분 남지 않아 담배 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장소에서 피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 하기 전에 이 담배의 맛은 꿀맛입니다. 늦게 일어나면 이 여유의 시간조차 없습니다. 트레이더는 역시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트레이더들도 건강관리는 필수기에 여러분들도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피는 와중에 사람들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나오면 선글라스를 급히 벗거나 카메라를 지웠습니다. 저는 아직 집이지만 사람들은 출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세팅을 하고 매매를 시작합니다. 업비트도 잠깐 켜서 코인의 상황도 봤습니다. 역시나 형편없었습니다. 도대체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겠습니까? 자, 아침 매매는 11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쯤 되면 배가 슬슬 고프기에 점심을 해결하러 갑니다. 밖이 굉장히 춥습니다. 롱패딩이 아니면 쉽게 나갈 수 없는 날씨입니다. 나가기 전에 오늘은 편의점에서 쇼핑을 할 거기 때문에 비닐봉투를 저렇게 챙깁니다. 비닐봉투 챙기는 이유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택합니다. 마음에 드는 도시락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이 적당한 가장 싼 3,800원짜리 함박앤 치킨 도시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물가가 너무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850원이었던 육개장이 900원이 됐습니다. 충격입니다. 육개장과 도시락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을 사면 항상 전자레인지를 돌리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것도 적응이 돼서 지금은 익숙합니다. 전자레인지가 다 돌아갔습니다. 도시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부터 이 비닐봉지에 용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깔고 위에 라면을 얹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손에 카메라가 있기에 제대로 담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전에는 비닐봉지를 안하고 그냥 맨손으로 들고 갔을 때 너무 볼품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봉투를 항상 챙기고 다니곤 합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트레이더입니다. 빨리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운동화가 13,000원입니다. 자, 다시 집에 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저도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밥은 맛있게 먹어야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킵니다. 요새 넷플릭스에 재밌는 달달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저의 연애 자극을 건드리지만 저는 트레이더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감정 따위는 버려두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의자 위에 세팅을 하고 침대에 걸쳐서 앉아 먹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다 먹고 난 뒤에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물을 먹습니다. 생수가 다 떨어졌지만 사는 걸 깜빡했습니다. 충분히 쉬고 1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오후 매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언제나 그랬듯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오후 매매가 끝나고 저는 이렇게 오후 낮잠을 취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일어난 뒤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 짜장면은 단돈 3,0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곱빼기입니다. 오늘 저녁은 이 짜장면으로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 찍어 드리고 싶지만 저는 관종기가 아직 부족하기에 남한테 카메라를 보여주질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겨우 숨어서 구석탱이에서 찍었습니다. 가격도 싸고 맛도 일품입니다. 왠지 날이 추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12월 24일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배당 기일 통지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법원을 가야 할 것 같아서 아침 매매를 끝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생소하고 여러분들도 생소하겠지만 웬만하면 이걸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필증입니다.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차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거로 말씀드린다면 2019년 몇 년 전에 제가 20대였을 때 뭣도 모르고 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인한테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알았던 지인이었기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빌려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담보를 잡은 건물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게 몇 달 전이지만 오늘 배당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은 밥도 못 먹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법원에만 3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걸음걸이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1층에 배당 법정, 원래 저기로 갔어야 했는데 제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법원은 언제나 와도 굉장히 어색한 곳입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고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보고 아까 그 배당 법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인지라 민원을 상담할 때도 어버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법정에 왔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히 했고 판사님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셨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복사하러 왔습니다. 굉장히 이뻤습니다. 건물이 이뻤습니다. 다시 법정에 온 뒤에 판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주를 다 드린 뒤에 저에게 떨어진 금액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5천만원이 410만원이 되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쿨한 남자이기에 그냥 넘겨버립니다. 다시는 이곳에 올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 갔다 오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것도 모르겠고 이제 뭘 찍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담배만 계속 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밥도 넘어가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느낀 거지만 돈은 빌려주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4,600만원을 손절한 날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저의 지루한 일상을 2편이나 찍었는데 반응이 나름 좋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지루한 일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이소. 오늘은 이렇게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날씨 때문인 건지 건조해서 그런 건지 머리가 너무 간지럽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게 되어 피부과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오미크론과 코로롱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몸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본 병원 중에 가장 나이가 있으신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저에게 바로 반말을 하였고 저는 최민식 빙의를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진 않았습니다. 내가 너 친구냐 라고 할 뻔했지만 참아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이거는 스트레스성,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탈모 약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의 유료 리딩이 끝났습니다. 약사 선생님과 다시 무료 리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의 종목 추천을 받았고 결국 저는 가장 싼 탈모 약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립선 질환 치료제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전립선이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개입니다. 저 전립선 치료제로 말할 것 같으면 탈모 약의 성분에 5배 용량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걸 쪼개서 먹으면 4등분으로 쪼개면 탈모 약과 비슷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탈모 약에 비해 4분의 1만큼 쌉니다. 이것이 바로 분할 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최애 식당인 김밥 나라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존나 뜨거웠습니다. 김밥도 먹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구석탱이에 앉았습니다. 굉장히 눈치 보면서 먹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누가 내 카메라를 볼까봐 굉장히 눈치 보면서 빨리 먹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유튜브로서의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다 먹고 난 뒤에 담배를 피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과연 이 플로 코인이 언제까지 떨어질까?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걸까? 과연 나는 코인 때문에 스트레스성 두피염에 걸린 걸까? 이 전립선 치료제를 먹으면 정말 호자가 되는 걸까? 저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인을 택하기 전에 주식이나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굳이 저처럼 플로우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플로우를 왜 샀냐고 물어보시지만 솔직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오늘도 브이로그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트레이딩 룸입니다. 굉장히 매매에 딱 맞는 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트레이딩 룸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벽입니다. 아마 여기서 살면 누구든지 손꼽힐 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꼭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서 트레이딩을 하십시오. 1월 19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의 생일입니다. 하지만 별반 다를 거 없이 주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장이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생일이라 그런지 장이 그나마 반등을 주어서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하루 일당을 완료한 것 같습니다. 아침을 잘 못 먹기 때문에 항상 과자나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트레이딩 룸에는 간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고 뭐고 굉장히 안 좋은 악재만 겹쳐나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에 점심을 특식으로 먹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짜장밥과 탕수육과 짬뽕입니다. 저도 이렇게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새로 오픈한 가게이기에 서비스를 줄 알았지만 서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음식에도 13,000원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역시 생일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주식도 끄고 넷플릭스를 시청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아침에 매매가 잘 됐기에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어머니가 전화가 아침부터 왔습니다. 저보고 미역국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미역국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겠다고, 이미 미역국은 차려줄 여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만 말할 뿐입니다. 미역국을 차려줄 여자는 많지만 저는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쉬운 남자가 아닙니다. 매매가 끝나고 굉장히 또 배가 고팠습니다. 물을 사기 위해 왔습니다. 요새 물값도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말은 무조건 지키기에 미역국밥을 샀습니다. 저도 이거는 처음 먹어봅니다. 컵밥을 매수했습니다.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지 막막했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컵밥이 햇반이 들어가 있고 이상한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부엌에서 언제 요리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1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니 요리를 한다는 자체가 참 제 자신이 기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요리를 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역을 본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강아지 사료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미역인지, 저게 아무리 물을 먹고 분다 해도 양이 얼마나 될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전기포트도 씻어봤습니다. 역시 요리는 힘듭니다. 그 적은 미역이 저렇게 불었습니다. 햇반을 20분 정도 끓였습니다. 저희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기에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도 아직 밥이 꾸덕했습니다. 10분을 더 끓였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역시 생일은 미역국을 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역시나 우리 탑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편의점 음식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숟가락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따로 먹기 귀찮아서 그냥 섞어 먹어버립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축하 메시지가 덜 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케이크를 몇 개는 받은 것 같았는데 이번 생일에는 한 명한테도 케이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명 3일 전에 아는 여자애한테 케이크를 선물해 줬는데 그녀는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손절하겠습니다. 정말 나쁜 년입니다. 그래도 요번에 여자가 2명이나 저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2명 중에 1명과 사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무조건 사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게 저의 올해의 목표입니다. 벌써부터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아기를 낳을지 생각을 하니 굉장히 온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이렇게 미역국을 다 먹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생일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일날에 혼자 방구석에서 미역국을 직접 해먹고 이 햇반을 요플레 뚜껑처럼 핥아 먹는 저의 모습을 보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